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통합사회를 공부하고 있는 김영진 쌤입니다. 이번 주 또 일주일 동안 온라인 학습을 진행해야 되는데 모두 건강하게 가정에서 쌤 강의 열심히 잘 듣길 바래요. 또 좀 있으면 기말고사가 다가오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리라 믿겠습니다. 선생님도 건강하게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 잘 찍어서 올릴 테니까 우리 모두 건강하게 학교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오늘 배울 부분은 우리가 4단원 인권보장과 헌법이 끝나고 이제 5단원인데 시장경제와 금융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특징이고, 다음 부분 합리적 선택까지가 우리가 이제 시험범위가 될 텐데, 경제를 처음 들어가는 만큼 이 경제가 뭐 암기를 해서 알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좀 이해를 많이 해야 돼요. 뭐 그래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사례도 많이 나오고, 실생활에서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면서 이런 개념이었구나라고 이해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는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암기보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하기가 아마 수월할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선생님은 여러분들 모두를 이해시킬 수 있다, 내가 아니면 아무도 이해시킬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수업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부분은 자본주의 역사 전개 과정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자본주의의 의미라는 것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 자본주의는 사유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생산,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 체제예요. 쉽게 말하면 경제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만들어낸 이제 제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본주의는 보통 자본주의, 시장경제 이렇게 보통 묶어서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큰 특징은 세 가지예요. 여기 보면 사유재산제도,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게 자본주의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시장에서 사람들이 모이죠. 물건을 만든 사람, 물건을 살 사람, 시장에서 만나가지고 자유롭게 거래를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곳. 그래서 여기 보면 자유로운 경제. 그래서 사유재산제도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하는 경제체제, 그래서 생산분배 소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체제를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라고 하죠. 그리고 대립되는 말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대립되는 말로 우리가 사회주의 계획경제라는 걸 써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직업 선택도 자유고 개인이 뭘 만들어서 팔든 다 자유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자유롭게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서 물건, 재화와 서비스를 주고받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공동생산, 공동분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정부가 얼마큼 만들고 누구에게 분배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정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사유재산도 뭐 제한이 있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라 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경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체제를 우리가 사회주의 계획경제라고 해요. 같이 비교해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유재산제도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는 경제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손인데 안 보여. 얘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손은 팔고 싶은 사람과 사고 싶은 사람이 만나잖아. 그러면 판매하는 사람은 나 적어도 이 정도는 받아야 돼, 사는 사람은 나 이 정도만 딱 지불하면 되겠어. 그 의사가 맞아야 되는 거거든. 합치돼야.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란 즉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가격. 이 가격에 따라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보면 마트 같은 데 가면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쭉 있고 거기 가격이 써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샴푸가 5,000원짜리가 있고 10,000원짜리가 있고 진짜 좋은 거 20,000원짜리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가격이 신호야. 나 10,000원짜리 샴푸고 나 이러한 기능이 있고 이렇게 쓰면 좋아, 살래? 살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5,000원짜리 샴푸도 있지만 나한테는
10,000원짜리 샴푸가 맞는 것 같아. 나는 이런 기능이 필요하고 그러면 사는 거야. 가격이 신호를 보냈고 사는 사람은 그 가격이 적절하다 생각하고 나한테 이 정도의 만족 10,000원 정도 10,000원을 소비했을 때에 이제 샴푸는 이런 기능이 있고 나한테 적절하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자와 소비자를 이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만나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손, 가격이란 말이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시장에서 모든 가격은 그런 신호를 사실은 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 살 때 뭐 LG 게 있고 삼성 게 있고 뭐 여러 회사 게 있잖아요. 그러면 가격도 보고 성능도 본단 말이야. 그 중에 이 정도 성능에 이 정도 가격이면 만족한다 라면 그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하죠.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이 된다. 왜? 그 가격에 맞는 내가 필요한 기능을 갖고 있으면 사람을 사니까. 나 이 정도면 만족하겠어라고 사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물건을 가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가격이야. 예를 들면 자동차도 잘 달리고 잘 쓰면 되는데 뭐 돈 많은 사람들은 1억, 2억, 3억짜리 슈퍼카 같은 거 많이 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선택이란 말이야. 비싸다고 안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저 물건을 샀을 때 그 정도의 값어치를 해. 그런 만족을 느껴.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 신호를 누가 보낸다고? 가격이 보낸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게 시장 경제 체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자본주의가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전개가 됐는지를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중요한 거니까 그냥 잘 숙지하시고. 자, 먼저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나서의 자본주의예요. 이거는 산업혁명이라 하면 뭐 산업이 획기적으로 변화했다 그건데 그 전까지는 뭐 사람이 다 손으로 만들고 농사를 짓고 했는데 이제는 기술 혁신이 이루어져서 공장에서 기계가 만들어내요. 그게 이제 18세기 영국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증기선이 발명되고 동력기가 발명되고 하면서 교통도 많이 발달해요. 뭐 철도, 증기기가. 그러면서 전국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좁혀지기도 하고 물건 유통도 되게 많이 되고 물건도 똑같은 물건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기술 혁신과 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좋은 물건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지만 대량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같은 물건을 동시에 소비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공장에서 만드는 기계가 만드는 공업시대가 온 거지. 그걸 공장제 기계공업이라고 해요. 그 전 단계는 뭐였냐면 산업사회 전에는 가내수공업, 집에서 손으로 만드는 거잖아. 근데 지금은 공장제 기계공업. 그래서 뭐가 가능해졌냐면 같은 물건을 기계가 찍어내니까 대량으로 생산하고 대량으로 소비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계속 똑같은 물건을 찍어내니까 생산비는 떨어지지. 그러니까 쌓은 물건을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물건을 동시에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거지. 그래서 대중화된 거야. 그래서 자동차도 그렇고 모든 물건들이. 그래서 생활의 편의가 되게 좋아졌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경제적인 수준도 많이 향상이 됐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 시기에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돼서 뭐 독일, 프랑스,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의 자본주의 경제 방식은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 시작을 한 건데 그냥 내버려 둬라. 자유롭게 내버려 두면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선, 가격이 자유롭게 소비자와 판매자를 만나게 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말고 정부와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 시장이 잘 움직일 수 있게 내버려 둬라. 그래서 개개인에게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도로 보장해줘라. 그러면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 알아서 잘 돌아갈 것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시장의 역할을 강조했지. 보이지 않는 손, 가격 역할을 강조한 거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본 거야. 그래서 정부가 할 일은 오로지 밤에 범죄자, 도둑들만 잡아주면 돼. 그걸 치안 유지라고 하지. 그래서 밤에만 활동하는 국가라 그래서 야경가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애덤 스미스라는 경제학자는 가격 기구가 시장에서 잘 작동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테니까 정부의 역할은 오로지 치안, 국방만 하면 된다. 시장은 경제, 정부에 개입하지 말아라. 그냥 내버려 두면 개인들이 알아서 생산과 소비를 하고 판매를 하고 편마지와 소비자가 잘 만나서 가격에 따라 서로 흥정을 할 테니까 그러면서 경제를 성장할 거야. 그러니까 내버려 둬 이런 거지. 그리고 아덤 스미스가 했던 말 중에 사익, 시장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사익을 추구하게 내버려 두면 경제는 성장한다, 잘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뭐 음식을 만들어 팔거나 뭐 우리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말 훌륭하고 좋은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싶을까? 사실은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걸 제공함으로써 돈을 벌어야 되잖아. 사익 추구. 그렇지. 그러면 고민하겠지. 어떤 서비스를 어떤 가격에 제공해야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랑 경쟁을 해. 내가 예를 들면 맛있는 빵을 1,000원에 팔았는데 옆집에 새로운 빵집이 나보다 맛있는 빵을 800원에 팔아. 그럼 사람들은 글로 가겠지.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경쟁이니까. 그 빵집보다 더 맛있는 빵을 싼 가격에 내놔야 되겠지.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700원에 더 맛있는 새로운 빵을 만들어서 팔아. 그럼 손님이 나한테 오겠지. 이렇게 경쟁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익이 추구가 되고 소비자들은 더 맛있고 좋은 빵을 싼 가격에 먹을 수 있잖아. 그 모든 시스템이 이런 거야. 그래서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주면 개인들은 더 좋은 물건을 만들어 팔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러면 개인의 부가 증가하고 그 물건을 소비하는 소비자들도 혜택을 본다는 게 바로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보이지 않는 손, 시장에서의 가격의 기능이라는 거지.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자유방임주의, 내버려둬라. 개인들이 시장에 자유롭게 활동하게 정부를 개입하지 말아라 라는 걸 주장했던 거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1920년, 9년 넘어가면은 세계 대공황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이게 미국에서 심각하게 경기가 이제 침체가 된 상황인데 여기 보면 총수요가 감소했다고 되어 있어. 근데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총수요라는 얘기, 수요가 뭐냐면 사고자 하는 욕구야, 욕구.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사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떨어진 거야. 무슨 얘기냐면 공장에서 생산자들이 물건을 잔뜩 만들어놨는데 그 물건이 안 팔리고 재고가 남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서는 물건이 안 팔리고 재고가 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일할 사람들을 줄이는 거야. 일할 사람들이 줄면 또 어떻게 되겠어? 일을 못하니까 소득이 줄겠지. 그러니까 소비가 줄고 이런 경기 침체가 세계적으로 일어난 거지. 그래서 뭐 은행이고 기업이고 다 망했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시장에 그냥 맡겨서 내버려뒀더니 이게 벌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생산은 되게 많아졌는데 소비가 안 됐어. 그러면 정부가 이제 뭘 해야 돼?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물건을 살 수 있게끔 소비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때 케인즈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유명한 경제학자인데 자유롭게 시장을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야. 그래서 그때 케인즈가 주장한 게 뉴딜 정책. 이 뉴딜이란 말이 뭐 카드를 바꾼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정책을 바꾼다는 뜻이야. 그전까지는 시장에 맡겼고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지만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구매력을 높여줘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어놓은 물건을 안 사니까 경기가 침체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물건을 사게끔 사람들의 구매력을 높여야 돼. 그래서 물건을 사라주면 다시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지금 일자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못 벌고 소비를 못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정부가 뭐 댐 공사 개발 국가적 차원에서의 큰 일자리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일하게끔 해주고 소득이 생기게 한 거야. 그럼 소비를 하고 당연히 다시 경기는 활성화가 되겠지.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려고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하고 기업이 아무 생각 없이 너무 많이 만들어 버리니까 물건이 안 팔린 거잖아. 그래서 적절한 생산량을 제시해 주거나 적절한 가격을 제시해 주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일자리 창출 복지 기업 규제 같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 게 바로 케인즈야. 케인즈. 그래서 케인즈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주장한 거지.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이는 손이라고 하는 거야. 아까 여기서 애덤 스미스는 가격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했지만 그거에 따라 시장이 돌아간다 했지만 여기서 케인즈는 이제는 보이는 손의 역할이 중요하다. 바로 보이는 손의 역할은 바로 정부의 개입 또는 정부의 정책이 중요하다고 본 거야. 왜? 그냥 놔뒀더니 이런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나타났고 이걸 정부가 두고 보면 계속 경기는 침체되고 사람들은 살기 어려워지겠지. 그래서 정부가 이제 개입해서 이렇게 일자리나 복지, 기업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한 거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정 자본주의야. 그전까지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바뀌었다는 뜻이야. 정부 역할이 중요하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하되 시장의 기능을 중요시하면서 시장의 역할도 맞다라고 인정하지만 그렇게만 내버려두면 경기 침체가 일어날 때 경제가 어려워질 때 누가 나서서 이거 해결해주지 않잖아.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상황이 안 좋으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어려운 현상을 경기 침체를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거지. 그걸 우리가 수정 자본주의라고 해. 시장의 역할, 자본주의 경제를 바탕으로 하되 정부의 개입과 시장
역할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게 케인즈야, 케인즈. 그래서 그걸 우리가 또 다른 말로는 혼합 경제 체제라고 그래. 그러니까 시장 경제 체제랑 정부의 계획 경제 두 개가 합쳐진 거잖아.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 국가는 혼합 경제 체제야. 우리나라도 봐봐. 자유롭게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지만 정부가 기업을 규제하기도 하잖아. 뭐 독점 기업이 나타나서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가격을 못 올리게 또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국민 생활에 필요한 전기, 철도 이런 거는 정부가 시장에서 공급하기도 하고, 이런 게 다 정부 개입이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혼합 경제 체제를 택하고 있다. 무슨 소파도 조용히 치네요. 그런데 또 시간이 흘러서 1970년대로 보면 자본주의가 이렇게 또 바뀌는데 석유 파동이 일어나요. 이때는 뭐냐면 1970년대에 1, 2차 석유 파동이 있는데 서남아시아가 석유가 많이 나잖아.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에 산유국이라고 하지. 거기 석유가 많이 나는데 거기서 정치적인 분쟁이 있어. 그러면서 석유 생산량을 확 줄여.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주니까 석유에 대한 수요는 그대로인데 가격이 올라가겠지.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 실생활에 석유가 되게 많이 쓰여. 물론 교통수단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옷 만드는 데도 석유가 쓰이고, 약품 만드는 데 쓰이고, 화장품 만드는 데 쓰이고, 뭐 타이어 만드는 데 쓰이고, 석유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석유를 전량 수입을 하잖아.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니까. 그래서 모든 물건을 만드는데 생산비가 올라간 거야. 석유라는 게 모든 제품 만드는 원료거든, 사실. 그래서 세계적인 경제 문제가 또 닥친 거지, 사실. 여기 보면 석유 파동으로 인해 석유 가격이 폭등을 했다. 그래서 등장한 그 경제 상황은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야.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스태그네이션, 침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그러니까 경기 침체랑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난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기가 침체했다는 얘기는 실업자가 많아졌다는 얘기야. 그만큼 일자리가 없고, 그치? 그러니까 또 소득이 없는 거야. 그런데 물건 가격이 올라가. 아까 말했잖아. 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니까 제품 가격은 올라가겠지. 그런데 이 상황을 정부가 해결하지 못해. 정부 정책 효과가 없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 금방 여기서 봤잖아. 대공황 이후에는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걸 해결하려 했는데, 지금 똑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왔는데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지 못했잖아. 그래서 다시 어떻게 내버려 두라는 거지. 자, 선생님, 이 상황 쉽게 얘기해주면 석유 가격이 1,000원이었어. 1,000원이었는데 이 석유 파동 때문에 이게 1,500원으로 올랐단 말이야. 그러면 물건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래 물건의 가격이 1,200원이었어. 1,200원. 1,000원에 원료를 투입해서 팔면 200원이 남잖아. 그치? 근데 석유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 정부가 개입을 해서, 야, 물가 상승되면 위험하니까 물건 가격 그냥 그대로 1,200원에 팔아. 그러면 물건 만든 사람은 이걸 만들겠어? 안 만들지. 왜? 원재료 가격이 1,500원인데 내가 이걸로 물건을 만들어 팔면 1,200원이야. 정부 규제 때문에. 그럼 이게 팔려 안 팔려? 팔려 안 팔려 문제가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잖아. 지금 물건 하나 만들 때마다 300원의 손해를 보는데, 그치? 그럼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드는 거야. 근데 이걸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거지. 이거 해결하겠다고 또 정부가 돈을 풀어서 사람들한테 막 돈을 주고 복지를 제공해? 그러면 또 물가가 상승하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때는 다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신자유주의,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 정부 역할을 축소시키자라고 주장을 한 거야. 이렇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뭐 어떤 규제나 제재를 가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경제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정부 역할을 축소하자. 정부가 개입을 하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다시 예전에 자유방임주의로 돌아가자. 그래서 완전하게 돌아갈 수는 없지만 정부의 규제나 제재 같은 걸 좀 완화시키자라는 거지. 그래서 정부가 했던 것도 민간 부분에 맡기고, 가격 규제 같은 것도 하지 말고, 그게 생산량 조절도 하지 말고 그냥 기업에 자유롭게 놔두면 얘들이 알아서 만들고 소비자가 알아서 적당한 가격에 사주고 할 테니까 그러면 경기는 회복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시장의 기능을 중시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다시 고전적인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시장의 가격의 역할을 강조하자. 정부가 오히려 개입하면 자원의 혈족 배분을 저해하고 경제활동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산업혁명부터 대공황,
석유파동까지 우리가 자본주의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처음에는 자유강임제, 정부는 개입하지 마. 가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될 거니까. 그 다음에 대공황이 일어났는데 이거 해결하지 못해 시장이.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일자리도 창출해주고 복지도 해주고 그래서 자본주의의 틀에 정부의 시장 개입을 가미한 이 수령 자본주의 또는 혼합경제제가 등장한 거고. 그리고 석유파동이 다시 왔는데 정부가 이제 정부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다시 시장의 기능을 중시하자. 정부 개입을 축소하고 가격이 시장에서 잘 작동돼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자유강주의, 시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이런 방식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해왔고 사실 지금은 적절히 모든 나라가 자기네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정부가 개입을 하는 그런 혼합경제제를 택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오늘 수업 좀 어려웠지만 여러분들 잘 이해하리라 믿고 우리 교과서 135페이지에 보면 활동이 있어요. 거기에서 애덤 스미스랑 케인즈 경쟁안이 꼭 나오니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시장에 개입을 하냐 마느냐 이거 얘기인데 둘이 경쟁안은 달라. 보이는 선 보이지 않는 선 이런 얘기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꼭 학습하시고 복습하시고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건강하게 가정에서 가정학습 잘 하시고 우리는 또 일주일 뒤에 학교에서 건강하게 만나요. 여러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녕.